안녕. 자, 오늘은 서울대학교 디자인 전공에 재학 중인 친구와 함께 Q&A를 진행해 볼까 해. 자기소개 부탁해. 안녕, 나는 서울대학교 공업디자인 전공 19학번 민유리야. 시험장에서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얘기해 줄래? 일단은 19학번이니까 우리 때 시험 문제가 30, 60, 90을 비물질적으로 표현하는 거 하고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거가 나왔어. 거기에 주어진 조건 중에서 물질적인 거는 각도로 잡고 비물질적인 거는 데시벨 소음으로 잡았어. 일단은 내가 생각했던 그 그림의 주제는 내가 평소에 디자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디자인이 약간 비물질적인 문제를 물질적인 해결법을 제시하는 과정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면접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 근데 그 생각을 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물질적이라는 거를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잡았고 그중에서 내가 생각했던 사회 문제는 사람들의 소유라는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거를 도시의 사회적 소음이다라고 해서 뭔가 데시벨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떤 소유에 관한 문제를 물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 공유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게 내가 변형되는 건축물을 좀 그렸는데 물질적인 걸로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이제 서로 이렇게 모양의 변함에 따라서 공유되는 공간이 각도가 30도, 60도, 90도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걸 좀 그렸던 것 같아. 그러면 실기시험 보러 가기 전날은 뭘 했어? 실기시험 보러 가기 전날에는 내가 학교에서 풀었던 디자인 문제들 그리고 학원에서 받아봤던 디자인 문제들 다시 푸는 연습을 했었어. 그림을 아예 다시 그린다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문제들을 다시 보고 내가 아이디어를 다시 내보고 논리를 다시 전개를 해보고 하는 식으로 문제만 다시 풀고 갔던 것 같아. 아, 시험장에서 딱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우선은 문제를 처음에 이해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읽어봤던 것 같아. 그래서 문제 이해하는 데만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봐서 이해된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냥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는 아 내가 절대 그림에 30, 60, 90이라는 숫자를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 구상과 스케치, 묘사 시간은 어떻게 나눴어? 나는 우선은 항상 내가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거는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썼었어.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나도 원래는 1시간 정도를 쓰는데 내가 아까 그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됐다고 했잖아. 그리고 뭔가 문제 함정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계속 생각을 하느라 1시간 반 정도? 평소보다 30분 더 썼어. 디자인에서 중요했던 게 내가 생각하기에 약간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냐가 아니라 그 그림을 왜 그렸는지에 대한 논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나 스스로도 아, 이 정도면은 좀 탄탄하게 논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오히려 뒤쪽은 되게 빨리빨리 최선을 다해서 그리니까 잘 마무리됐던 것 같아. 아, 그러면 아이디어 구상하는데 1시간 40분을 썼으면 응. 스케치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 스케치하는 데는 별로 안 걸렸어. 왜냐면은 우리 때가 명암을 깔지 말고 선으로만 그리는 거였거든. 그래가지고 거의 그 물질을 표현하는 게 첫 번째 문제에서 선으로만 쓰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스케치하면서 바로 명암 가니까 거의 완성시킬 수 있잖아. 거기서 시간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평소에 건축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걸 되게 많이 그려봤단 말이야, 고3 때. 근데 내가 아까 건축물을 그렸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그 구조 그리는 거는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막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 한 그거는 한 1시간 반 정도? 첫 번째 문제 그랬던 것 같아. 실기시험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아니면 특히 신경 써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실기 시험장에 애들이 정말 많잖아. 그중에서 생각을 정말 빨리 하고 빨리 스케치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이 약간 티를 내면서 좀 들어가잖아. 예를 들어서 수채화 하면은 갑자기 엄청 소란스럽게 수채화 준비한다든지. 근데 그럴 때 약간 쫄지 말고 아, 내 거 더 확실하게 생각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30분 정도 남았다라고 감독관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막 너무 시간 없다고 막 빠르게 그리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그때 오히려 더 차분하게 그림 어디 더 그려야 내 그림 더 잘 보일까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냥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것 같아. 아이디어를 구상을 할 때 응. 꿀팁이 있다면? 나는 처음 문제를 받으면은 어떤 큰 컨셉이 생각이 나잖아? 그러면 그 큰 컨셉을 하나 적어두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가지고 그 컨셉에서 어떤 걸 말할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서 그 컨셉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할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컨셉에서 이 부분을 말하지? 그럼 이 컨셉에서 이 부분은 왜 생겨났지?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단계를 한 적어도 3번, 그리고 많으면 5번까지 하면은 결국에 내가 그릴 핵심이 나오거든. 그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어. 실기 준비를 할 때 혹시 참고했던 작가나 작품이 있을까? 고3 때 건축가들 작품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램코라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 입체 건축도 많이 도면도 많이 봐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건축을 한 아이디어 스케치 같은 것도 많이 봤었어. 자소서를 쓸 때 어떻게 시작을 응, 하면 좋을지 알려줄래? 응. 자소서는 약간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기보다는 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컨셉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먼저 생각을 하고서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디자인 그리고 도시 이 정도 3개를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써봤었어. 내가 어떤 컨셉으로 갈지, 뭐가 나를 가장 잘 보여줄지 이걸 발견하는 게 좀 어렵잖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평소에 뭔가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아니면 이제 생기부를 많이 보는 거지. 생기부에 내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 뭐 그거는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해준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활동 같은 거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읽은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생기부를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은 생기부에서 좀 내가 이 컨셉으로 좀 자소서를 써야겠다 하는 포인트를 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그러면 한 가지 예로 너가 응. 어떤 문항을 어떤 컨셉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줄래? 그러니까 내가 특히 집중했던 자소서 문항은 1번 문항이었어. 서울대 1번 문항이 다 공통적이잖아. 근데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일단은 1번 문항이 뭐 교수님들이 제일 먼저 보는 항목이니까 거기에 제일 초점을 맞추기도 했지만 내가 여기에 쓰고 싶었던 말이 디자인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학업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초점을 좀 맞췄거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수학을 그냥 했었어. 그냥 성적 받으려면 해야겠지라고 하고 그냥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가면서 내가 디자인을 선택을 했었거든, 전공으로. 그런데 그때 학교에서 디자인 활동을 하면서 어떤 계기로 디자인할 때 수학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수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학년부터는 어떤 계기가 있으니까, 어떤 동기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썼어. 그래가지고 면접에서도 그걸 좀 어필했고, 그리고 그게 좀 설득력이 있었던 게 실제로 성적이 엄청 올랐어.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학 성적이 엄청 많이 오른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1번 문항에. 자소서 첨삭을 받잖아. 그럼 응. 컨펌을 어떻게 받았는지 말해줄래? 일단은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수학 선생님, 디자인 선생님, 뭔가 좀 이제 내가 믿고 맡기시는 선생님들한테는 다 한 번씩 자소서를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나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하고 가장 많이 상의를 했었어. 면접 준비는 어디서 어떻게 했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면접 연습도 해주셨고, 학원에서도 한 번 면접 준비했었고, 그리고 나는 집에서 부모님이랑 시뮬레이션 굉장히 많이. 면접 들어가기 전에 자료 준비한 거는 자기가 그린 그림이 있잖아. 그 그림을 가지고 면접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을 왜 그렸는지,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건지를 더 연습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물론 자소 생기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나는 아까 내가 그 문제를 푼 거에 들어간 컨셉이 도시 문제란 말이야. 도시에서 소유하고 그리고 그 소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유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좀 자료를 막 많이 준비를 했었어. 그래서 약간 이게 실제로 내가 면접 가기 전에 자료 조사하는 거 정리해놓은 파일인데 여기 보면은 논문도 좀 찾아봤고 공유 경제, 막 공유 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막 논문 이런 것도 찾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공유를 다루고 있는 디자인이 어떤 건지 프린트 해놓고 막 읽어보고 이랬어. 막 이렇게 보여줄까?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뭐 협업 공간의 디자인, 코워킹 공간에서는 어떻게 디자인
적용이 됐는지 되게 많이 리서치를 해봤던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논문도 보고. 그래서 그림에 대한 리서치를 좀 많이 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 그래서 가서 그런 거 대답했었어? 내가 직접적으로 이 예시를 활용했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이 공부를 한 걸 바탕으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그 부모님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 물론 처음에는 어색한데 부모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느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면접 때 뭔가 내가 막 외워서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부모님께서 또 외우지 말고 말하라 이런 식으로 막 조언도 해주시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 아, 그럼 면접장에서 너가 준비했던 예상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던 것 같아. 내 면접 일주일 전에 그림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글도 막 써보고 그래서 하여튼 면접에 대해서 내 생각을 딱 정리를 하고 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약간 다 예상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어. 면접 때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너만의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나는 약간 뻔뻔해지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의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냐면은 문제 조건에서 선으로만 그리라고 되어 있었잖아. 명암을 깔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아주 약간의 명암을 넣었어. 아주 약간의. 완성도를 위해서 아주 약간의 명암을 넣었더니 교수님께서 왜 명암을 넣었냐라고 하신 거야. 그게 나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 왜냐면 내신 질문 안 하시길 바랬는데 내신 안 알아채시길 바랬는데 질문하시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뻔뻔하게 답을 했던 것 같아. 뭐라고 이제 답을 했어? 뭐라고 답을 했냐고.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건 내가 좀 스무스한 선을 쓴 것뿐이다. 이거는 좀 흐림 효과가 있는 선이다. 라고 했었던 것 같다. 되게 뻔뻔하지. 근데 교수님들이 웃으시면서 넘어가셨어. 예상했던 질문 아니야? 예상은 했지만 외면했던 질문. 너만의 면접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일단은 나는 첫 번째로 외우려고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음, 음. 그래서 외우려고 하면은 오히려 내가 토시 하나 틀릴까 봐 되게 신경 쓴단 말이야. 그리고 다른 꿀팁이 있다면은 약간 좀 면접 때 너무 심각한 표정 안 지으려고 하는 거? 질문하시는 교수님 눈을 보면서 약간 웃으면서 답변을 하면은 좋아. 면접장에 어떤 복장을 입고 갔는지 단정하고 까만 음, 니트 입고 갔었어. 그리고 그때 렌즈를 낄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니야. 똑똑해 보이려면 렌즈가 아니라 안경을 껴야 돼. 그래서 안경 끼고 갔어. 지금까지 배워왔던 1, 2학년 커리큘럼, 그 다음에 알고 있다면 3, 4학년 커리큘럼까지 말해줄 수 있어? 일단은 디자인과 이거는 상대 무슨 전공이든 다 그렇지만 1학년 미대는 이게 다른 과를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하잖아. 서양화 전공들, 동양화 전공들, 조서 전공들, 공예 전공들 이런 거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전공 시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디자인과는 세부 전공을 정해 시각 디자인을 하든지 아니면 공업 디자인을 하든지 그래서 나는 공업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실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이제 3학년 가면은 이제 좀 더 어려운 과목들이고 이제 4학년 때는 졸업 전시할 수 있는 과목들을 듣지. 올해 20학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못 나갔지만 그래도 19학번이니까 작년은 캠퍼스 라이프를 누렸을 거 아니야? 응. 그럼 학교 생활하면서 즐거웠던 점이 있으면 말해줄래? 나는 동아리 활동이 되게 재밌었어. 동아리 하면서 그러니까 미대 내 다른 전공들 말고 정말 다른 단과대 전공인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하고 정말 많이 만나고 교류도 많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자, 우리 서울대학교의 특별함, 자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정말 좋은 점은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전공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합 전공도 많고 다른 과에 약간 복전하거나 부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프로그램들도 많고 이런 거 되게 신청을 많이 할 수 있어. 현재 입시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응원이 한마디 해줄래? 지금 디자인과 입시가 완전 많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 그리고 코로나도 있어서 좀 많이 힘들겠지만 화이팅! 학교에서 만나요. 오늘 촬영 너무 수고하셨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